리걸마인드 연구소 100년 산수 시간입니다. 3살부터 103살까지 공부하는 100년 산수는 리걸마인드를 성장시키고 두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두뇌 체조입니다. 매일 계속 그리고 제대로 해야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문제가 먼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전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은 이 그림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먼저 살펴보아야 하겠죠. 여기에 보면 라면 종류가 있고 또 짜장, 라면, 스파게티 이런 음식 포장이 된 음식이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죠. 참기름도 있습니다. 이 정도 훑어보고 나서 문제를 읽어야 하겠죠. 불에 직접 끓여서 조리하는 제품은 괄호이다. 불에 끓인다. 그랬을 때 불에 직접이라는 말이 앞에 보이니까 불에 음식이 닿아서 그렇게 조리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말이 있습니다. 불에 직접 끓여서 음식을 불에 대고 끓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장은 물을 끓여서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 물은 직접 불에 끓일 수 없습니다. 불에 물을 끓이려면 물을 담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 도구는 불에 직접 닿아도 타버리지 않는 도구여야 합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하는 이 문장은 그것입니다. 가장 밑에 불이 있고 그 불에 직접 닿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속에 물이 있고 이 물을 끓여서 조리하는 제품은 몇 개이다. 이런 뜻이 되겠죠. 아래 그림을 봅시다. 이것은 라면입니다. 라면은 라면을 꺼내서 끓는 물에 넣어서 조리하죠. 질문의 그 내용에 부합하는 제품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겠구나. 결국 생활을 알아야 의사소통이 쉽구나. 그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보통 사각으로 포장된 것들은 물에 넣어서 조리를 한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뜯어서 물 없이 생으로 먹을 수도 있다. 이것은 원칙 그리고 상식적인 것 이외의 예외적인 것입니다. 원칙과 예외는 50대 50의 관계가 아닙니다. 원칙이 1만이면 예외는 1이고 원칙이 1억이면 예외는 1입니다. 대등하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몇 개를 뽑아내고 다른 것은 그러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빈틈이 많은 것이죠.
다음으로 크게 가려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컵라면, 사발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특정 용기에 담겨 있어서 조리할 때 안에 있는 것을 꺼내지 않고 하는 종류, 그것을 가려낼 수 있습니다. 짬뽕이라고 한 이것은 안에 있는 내용물을 꺼내서 물에 담그는 것이 아니고 끓는 물을 이 용기에 붓는, 앞의 것과는 방향에서는 역방향으로 조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발면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되겠죠. 불에 끓여서가 아니고 끓는 물을 부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고 보니 이것이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면 다음 문장도 같이 푸는데, 다음 문제를 푸는데도 결국 도움이 되겠죠. 같은 사각형인데 이 쇠고기 짜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조금 난이도가 높습니다. 쇠고기 짜장은 일단 이 포장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끓는 물에 넣습니다. 그러나 직접 끓이는 것은 아니죠. 안에 있는 것을 다 풀어서 끓이는 것은 아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속에 있는 것을 끓여서 부어도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라면을 끓이듯이 끓여서 넣는 것은 예외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 설명을 보면 간편하게 봉지째 끓는 물에 넣어서 데워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불에 직접 끓이는 것이 다른 두 경우보다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이제 이런 식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참기름은 끓여서 조리하는 제품도 아니고 끓는 물을 넣는 것도 아니고 식품에, 어떤 음식에 첨가하는 것이죠. 그냥 있는 그대로 쓴다. 조리하는 제품이 애초에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불에 직접 끓여서 조리하는 제품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되겠죠. 답은 5개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에서 조리하는 과정이 또 나뉘는 것이 이 비빔면, 스파게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쓰여 있는 이름은 정상적인 이름이 아니죠. 이 동일한 이름을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바꿔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설명을 해보면 무엇이 공통이고 무엇이 다르고 이렇게 쓰다 보면은 문장력이 놀라울 정도로 발달해 있을 것이다. 성장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뜨거운 물로 조리하는 제품은 괄호이다. 여기는 숫자가 들어가고 여기는 단위. 여기서는 단위가 개 이렇게 되겠죠. 뜨거운 물로 조리한다 하는 것은 그러면 이것도 결국 뜨거운 물로 조리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제가 불에 직접 끓여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뜨거운 물 조리법은 배제해야 하겠다. 이것이 하나의 종이 속에 한 면에 있는 2개의 문제를 푸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한번 물어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다른 것을 물었을 것이다. 이것은 제외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원칙이다. 뜨거운 물로 조리한다는 것은 불에 직접 끓이는 과정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불은 없어도 된다. 그렇게 되겠죠. 뜨거운 물만 있으면 된다. 그것이 몇 개인가? 스스로 헤아려 보십시오. 세 번째, 국물이 없는 음식은 괄호이다. 역시 몇 개이다. 이렇게 되겠죠. 국물 없이 먹는 것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비빔면, 짜장면, 스파게티 이런 것은 국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국물이 없는 음식은 1개, 2개, 3개 이렇게 됩니다. 어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국물이 조금 있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을 찾는데 습관이 돼서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순수하게 이 문장 자체를 너무나 철저히 그렇게 적용을 시키다 보면 나올 수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국물이 없는 음식과 국물이 있는 음식의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죠. 국물이 없는 음식이라고 했을 때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만일 라면을 끓였는데 국물이 스파게티만큼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그러면은 라면이라고 할 수 없겠죠. 다시 말해서 국물이 없는 음식은 국물이 흥건하게 있는 상태로 먹지 않는 음식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장점이 있고 그렇게 먹었을 때 맛있는 음식을 가리키죠. 따라서 국물이 전혀 없지는 않다. 건조하지 않다. 짜내면 나온다. 이렇게 하면 지나친 억지다. 쉽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처음 것을 하면서 쭉 제품들을 살펴보았기 때문에 2번째와 3번째의 답은 스스로 찾아보십시오. 마지막입니다. 덧셈 문제 만들기. 앞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덧셈 문제를 만들 수 있겠죠. 가령 여기에 국물이 있는 음식, 거기에 조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합하면 몇 개인가? 이렇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매운 음식과 맵지 않은 음식, 이 구분도 완전히 안 매운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우리가 맵다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주 맵지는 않은 것과 매운 것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겁니다. 한국 음식은 대체로 매운 음식이 많기 때문에 그냥 고춧가루나 고추장이 들어가면 맵다. 이렇게 보면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이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우리 이웃들이
그냥 그것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야 문제도 만들고 문제도 풀고, 바로 이렇게 여러분이 상식을 바탕으로 만든 문제를 상식을 바탕으로 풀게 되는 그 과정을 의사소통이 되었다. 소통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과제가 많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이것은 모두 과제입니다. Guten Abend, gute Nacht, mit Rosen bedeckt, mit Näglein besteckt, schlupf unter die Deck,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Morgen früh, wenn Gott will, wirst du wieder geweckt. Guten Abend, gute Nacht, von Englein bewacht, die zeigen im Traum dir Christkindleins Baum. Schlaf nun selig und süß, schau im Traums Paradies. Schlaf nun selig und süß.